네, PQR 조건 다 나와 있고, 일단 명제부터 맞춰 놓겠습니다. Q는 not P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근데 Q는 나달이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고 했으니까 나달이 Q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한 방에 엮으면 어떻게 되죠? 나달이 Q가 되고 Q가 not P가 된다. 됐죠? 이걸 전부 다 대우로 다 뒤집어도 상관은 없어요. 있는 그대로 한번 봅시다. 나달, R이 아닌 거. 그러니까 x-b, x-b 마이너스 2가 부정해야 되겠죠? 0보다 작은 거. 근데 출제자가 밑에 b라는 녀석이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의 근 b와 하나의 근 b 플러스 2 중에서는 당연히 b 플러스 2가 큰 겁니다. 0보다 작은 범위를 하라 그랬으니까 나달 지금 하고 있죠. R의 여집합은 누구다? b와 b 플러스 2 사이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게 Q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Q는 아예 대놓고 나와 있어요. Q는 바로 한번 써볼게요. 마사에서 0까지 포함 안 하고 또는 2보다 크거나 같고, 흰색으로 쓴 게 Q의 범위입니다. 나피니까 P의 여집합은 저거 반대죠.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시겠네. 최종적으로는 얘 안에 다 들어가야 돼요. 얘 안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 이 R의 여집합이라는 놈도 얘 안에는 들어가야 되니까 A가 이쯤 어딘가에 있으면 일단 들어는 가겠죠. B의 여집합 안에. 지금 Q는 확정, 흰색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 초록색으로 지금 얘를 할 텐데 R의 여집합을 하려고 그러는데, B에서 B 플러스 2 사이의 범위가 흰색인 요 녀석 안에도 들어가야 돼. Q 안에도 들어가고 빨간색 안에도 다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뭐 B에서 B 플러스 2 뭐 이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안 돼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B가 뭐라는 얘기야? 양수가 아니라 음수란 얘기니까 조건에 위배가 돼서 이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요 나달에 해당하는 범위가 여기 어딘가에 들어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포함 안 하네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A와 마사의 범위, A와 마사 중에서는 마사가 크다. 같아도 되느냐? 네, 됩니다. 이거 이제 일일이 설명 안 할 거예요. 같아도 P 여집합이 얘를 포함하는 게 맞아요. 네, 그리고 동시에 B와 E의 관계에서도 B가 더 크면 되는데, B랑 E랑 같아도 되느냐? 네, 같아도 되죠. 괜찮아요. 그래서 결론을 지으면 A는 마사보다 작고 동시에 B는 E보다 크거나 같고, 이 조건이 나왔는데 출제자가 나한테 최종적으로 원한 거는 A-B의 최소값이에요. 잘 생각해. 쉬워. 최소가 나오려면 A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습니다. 감사. 한참 걸릴 뻔했는데 A는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그럼 반대로 B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겠죠.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야 최대가 될 테니까. 그럼 A는 크면 클수록 좋다. 근데 마사보다 작거나 같다면서 제일 클 때가 마사예요. B는요?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 그랬는데 2일 때가 제일 작아요. 답이 마이너스 6이에요, 이게.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손이 조금 가긴 하는데 어려운 건 아니다. P와 Q가 필요充分 조건이라는 얘기는 서로가 같은 집합이다 라는 거. 자, Q는 뭐 좀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이제 P를 해석하라는 뜻일 겁니다. 기억에 있는 P예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만약에 확인해 보면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를 합친 요 부분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 부분이 없다는 얘기야. 이거 앞에 집합할 때 많이 보셨겠지만
얘 얘기 자체가 이 얘기죠. 순수한 A는 없다. 순수한 B도 없다. 됐어요. 그래서 기억은 필요 충분 조건이 맞습니다. 니은 한번 볼게요. 니은도 좀 간단하게 바꿔봅시다. B, 차집합이니까 교집합, 뒤에 거에 여집합. 즉 비교집합 A가 돼요. 그게 B래요. B랑 A의 공통 부분이 B래요. 됐죠? 그 해석은 B가 A에 포함된다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A랑 B를 합치면 A다? A가 B를 포함한다는 얘기가 맞아요. 이 얘기나 이 얘기나 같은 얘기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되겠죠. 마지막 디귿입니다. A와 B의 합집합에 C를 교집합을 하면 C가 된대. 근데 뭐랑 얘를 교집합했던 교집합이 뒤에 있게 된대. 즉 A 합집합 B 안에 C가 포함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A 교집합 B가 B다 라는 얘기는 B가 A에 포함된다는 얘기였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C가 이 A 합집합 B에 포함된다 라는 뜻입니다. 이 얘기랑 이 얘기가 같은 얘기가 맞느냐, 다른 얘기죠. 약간 얘는 A와 B의 합집합 어딘가에 C가 들어가 있어라는 얘기야. 어디에 들어가 있을지는 몰라. C가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라는 얘기고, 얘는 A와 B의 교집합 안에만 교집합 자체가 여기가 C가 되라는 얘기니까 얘가 조금 더 넓이가 넓어요. 그래서 P는 Q의 필요 조건이 됩니다. 살을 좀 빼야 돼. 그래야지 얘가 될 수 있어. 그래서 필충은 아니니까 디귿이 틀린 말입니다. 답이 이게 기억률인가요? 네. 자, 요거 비슷한 거 몇 번 봤었어요. 선생님 항상 강조하는 거 있죠? 결과를 먼저 알고 성분을 따라 그러면 쉽지 않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아예 친절하게 대우명제를 증명해 보라라고 한 거예요. 대우명제는, 야 이거 잘 봐야 돼. A, B 중 적어도 하나라는 말은 또는입니다. 또는 A 또는 B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도 부정해야 되니까 A와 B가 모두 됐어요. 뭐일 때, 유리수일 때 A, B는 뭐가 된다? 유리수가 된다. 당연히 맞는 말 같아요. 그죠? 유리수랑 유리수를 곱했는데 당연히 유리수가 나오지 무리수가 나올 리는 없잖아요. 근데 이걸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라는 겁니다. 비슷하게 배웠던 방식 활용하시면 돼요. A가 뭐 예를 들어서 n분의 n이라고 합시다. 당연히 기하분수예요. 다른 말로 하면 m과 n은 서로소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B라는 녀석은 뭐 예를 들어서 L과 S라고 합시다. L분의 S란 유리수라고 합시다. 역시 기하분수고 서로소예요. 자, 유리수입니다. 곱해보래요. A, B는 누가 돼요? M 곱하기 L분의 N 곱하기 S라는 숫자가 돼요. 됐죠? 서로가 유리수, 다 각자 실수들이야, 실수들. 자연수들이라고 하겠죠, 사실은. 선생님, 여기서 문제 생긴, 얘는 기하분수는 아니잖아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쵸? 얘네 둘이 공통 약수가 없고 얘네 둘이 공통 약수가 없는 것뿐, 얘랑 약분이 될지도 몰라요. 또 얘랑 약분이 될지도 몰라요. 약분 된다고 한들 됐어요? 이 녀석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유리수가 될 수밖에 없죠. 왜? 실수분의 자연수분의 자연수가 되니까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자연수분의 자연수가 됐어요? 뭐가 될 수가 없어. 뭐가 될 수가 없어. 잘 생각해봐. 뭔 얘기인지 몰라요?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배우는 건데. 자연수 중에서는 자연수분의 자연수 중 이럴 수도 있잖아요. 유리수야? 무한소수는 맞는데 순한 마디가 있기 때문에 됐어요. 그냥 유리수야. 그냥 정상 유리수야.
실제로 나눠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자연수분의 자연수, 추가적인 약분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이런 거 시험에 못 내요. 그래서 대우명제가 참이니까 본명제도 참입니다. 기류법이라고 했으니까 결론만 부정합시다. B가 홀수이면 A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B는 0이 자연수인 해를 갖는다예요. 기류법이니까 결론만 부정했습니다. 이놈이 참이면 본명제가 거짓일 거고, 이놈이 거짓이면 본명제가 참일 겁니다. 홀수의 대표적인 값이 누구야? 계속해서 얘기한단 말이야. 그쵸? 2n이라는 짝수, 뭐 n이라고 안 써도 돼요. 자, 2배를 한 녀석에 1을 빼거나 더하면 무조건 홀수가 되니까 저렇게 정의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놈 해를 찾을 때 짝홀 얘기를 해보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근해 공식을 쓰셔도 되긴 하는데 그러면 근호가 들어가니까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근호가 들어가는 값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아이고 씨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이고 맞지? 이 식이 AX로 묶어내면 X 플러스 이제 되지. 이해는 돼요? 그래서 이게 자연수인 해를 갖냐 안 갖냐를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지금부터 이놈이 자연수인 B 대신에 뭘 쓰면 되겠다? 어떤 홀수라고 쓰면 되겠다 라는 거야. 그러면 보세요. A라는 녀석은 어차피 자연수라고 얘기했잖아. 전혀 문제가 안 돼. 자연수에 뭘 곱하든 자연수가 될 테니까. 아니야. 뒤에 놈이 자연수가 아니면 A를 곱한 것도 자연수가 아니야. 얘는 의미가 없다는 것 뿐이야. 얘가 결정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두 숫자를 곱해. 그래서 뭐 홀수가 된다? 이거 어떻게 확인해요? 확인할 방법이 뭐가 있어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짝홀 얘기입니다. 짝수 홀수 얘기예요. A 자연수인 건 좋아. A 곱하기 X 곱하기 X 다음 숫자 그거 곱한 게 홀수냐고 물어봐요. 무조건 홀수죠. 자연수인 해를 갖는다 맞아요? 가져 안 가져? 그거 잘 생각해봐. 물론 X가 어떤 자연수로서 홀수면 얘가 짝수가 돼. 홀 곱하기 짝은 당연히 홀수가 될 수도 있어. 그치? 이해돼? 무슨 얘기인지. 경우의 수 한번 따져보자고. 얘가 자연수라서 어떤 홀수라고 생각해봐. 그럼 그거에다 1 더한 건 무조건 뭐예요? 짝수야. 근데 A는 어떤 자연수, 홀인지 짝인지 모르겠어. 홀일 수도 있고 짝일 수도 있어요. 홀 짝을 하든 짝홀 짝을 하든 짝수가 되죠. 곱하는 숫자가 몇 개든 간에 짝수가 한 개라도 들어가면 그 숫자는 뭐가 돼? 짝수가 돼. 1, 3, 5, 7 신나게 홀수끼리 더하면 홀수겠지. 그런데 거기에 2 하나 붙는 순간 짝수야. 즉 이게 홀수면 이게 짝수고 이게 짝수면 이게 홀수기 때문에 무조건 짝수가 들어가 있다고. 그 결과가 홀수가 될 리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못 가져요. 못 가져요. 됐어요? 근데 이거 뭐 하라는 거야? 참인 거 증명만 해주면 되는 거야? 네. 됐어요? 불가능한 조건이다. 그리고 A, B에 따라서 무리수도 나오지 뭘 할 말도 없다 이거. 요런 게 좀 중요한데 이거 끝났네요. 질문은. B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는 경우를 증명을 하시고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는 또 언제입니까? A, B가 얼마일 때 등호가 성립합니까? 우리가 두 객체가 누가 크다 누가 작냐를 증명하려면 서로 빼봐서 그 녀석의 부호가 0에 비해서 어떤지만 확인해 보면 되죠. 그래서 컸으면 원래 컸을 거다, 작았으면 원래 작았을 거다 이렇게 가는 거였어요.
이렇게 애매한 케이스가 처음 보는 식인데 당황하지 마시고 일반적인 모든 부등식은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부 다 이항한다 칩시다. 자, 근데 왼쪽에 있는 녀석들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증명하는 가장 두 번째 좋은 방법은 왼쪽에 있는 식들이 인수분해는 아니에요. 정리가 됐을 때 뭐의 제곱 형태가 되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게 돼 있죠. 왼쪽에 있는 녀석들이 어떤 녀석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되면은 0보다 당연히 크거나 같은 거니까 이건 무조건 참이 되는 부등식이 돼요. 그렇게 정리를 해보려고 봤는데 선생님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b 4. 자, 4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완전 제곱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더더군다나 개수가 또 안 맞아. 여기 2가 됐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생각해낸 방식이 개수를 2배로 양변에 똑같은 숫자를 2를 곱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된다. 즉 2를 곱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2a제곱 마이너스 2ab 2b제곱에 자, 여기는 마이너스 4배 a 플러스 b가 되고 8이 됐어요.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이 많다면 2를 곱해도 양변에 2를 곱해도 부등호 방향은 안 변했을 거예요. 그래도 문제되잖아요. a제곱 하나 b제곱 하나에 마이너스 2ab면 완전 제곱이 되는 게 맞는데 그건 좀 아니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완전 제곱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 2a제곱을 반으로 줄였다는 얘기가 아니야. a제곱도 2개, b의 제곱도 2개니까 a제곱을 2개, b의 제곱을 2개로 썼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그럼 여기는 깔끔하게 우리 원하는 대로 a-b의 완전 제곱, 0보다 크거나 같은 타입이 생겼어. 그리고서 여기서 완전 제곱으로 정리를 해줘야지 될 것 같은데요. 예. a제곱 마이너스 4a와 ab-항이 없으니까 a 끼기만 해야 돼. b의 제곱과 마이너스 4b와 8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얘가 완전 제곱이 되려면 상수항 반의 제곱인 얼마? 4가 필요해. 다시 빼야 돼. 완전 제곱이 되려면 상수항 4가 필요해. 다시 빼야 돼. 어차피 없는 숫자고. 풀8 마사사 이렇게 되니까. 그럼 여기도 완전 제곱, 여기도 완전 제곱이 되니까 a-b의 제곱 플러스 a-2의 제곱 b-2의 제곱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참입니다. 0보다 크거나 같고 크거나 같고 크거나 같으니까. 그래서 더 정확하게 쓰면 다시 양변에 2분의 1 아까 억지로 2를 곱해줬잖아. 다시 양변에 2분의 1을 곱하면 이 2분의 1 곱한 요 식은 얘랑 완벽하게 동일한 식이 돼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래 놓고 성립하는 건 확인했어. 증명을 했어. 근데 두 번째 실제 문제는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는 즉 A는 얼마일 때와 B가 얼마일 때 등호가 성립하나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이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아니야 이번에는 같다가 된 거야. 등호가 성립해야 돼서 얘도 0, 얘도 0, 얘도 0이 돼야 돼. 그 조건은 A와 B가 같으면서 동시에 A가 2가 되면서 동시에 B도 얼마가 되는 거? 2가 되는 거. 됐죠? 그래서 A도 2, B도 2가 되면 완벽하게 등호가 성립해버립니다. 뜻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몇 개를 막 조합해서 증명을 한 겁니다. 코드 보세요. A라는 객체도 양수, B라는 객체도 양수, C라는 객체도 양수인데 이것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라 라는 코드가 나오면 산술기하 아닌가라는 의심을 반드시 해보셔야 되고 산술기하 평균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역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그 문자를 없애버리는 걸 추구를 합니다. 근데 너무 많아 덩어리가. 그래서 묻고 따지지 않고 전개를 해봐서 다시 정리를 해볼 겁니다. 전개 1이야. 전개하면은 A배의 B 플러스 C분의 2가 되고
전개 2ab가 됩니다. 전개하면은 b 플러스 c분의 4b가 되시고, 전개하시면 2ca가 되고, 전개하시면 bc 플러스 c분의 4c가 되시죠. 자, 일단 1이라는 상수는 그렇다 치고 전개를 다 했는데 역수관계에 있는 것들은 뭘까요? 그러면 두 개씩 묶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역수가 되는 놈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 다시 요렇게 곱해서 얘 나왔고요. 요렇게 곱해서 얘 나왔어요. 얘 곱해서 나왔고, 얘 곱해서 얘 나왔고, 얘 곱해서 얘네들 곱해서 6개. 세 가지랑 두 가지를 조합하면 당연히 6가지 케이스가 나온 겁니다. 역수가 되면 참 좋다라고 선생님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역수가 어디서 만들어지나요? 지들끼리 역수로 해서 산술기하 평균을 쓰고 싶은데 있어요? 없네요. 그럼 못 쓰네요. 쓸 방법이 없는가? 그냥 단순 전개만 했는데. 그렇죠. 단순 전개를 해놓으니까 서로가 역수인 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전개하면 조금 보기 어렵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볼까? 왔다. 나의 도자기 트래핑이 안 나갔네. B 플러스 C? 묶으면 얘도 B 플러스 C인데. 다시 전개를 무지성으로 할 게 아니라 여기도 2배의 B 플러스 C, 이렇게 한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그럼 B 플러스 C분의 2 두 개 전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렇게 분배하면 1, 이렇게 분배하면은 B 플러스 C에 A가 붙은 상태로 2, 이렇게 전개하면 2A에 B 플러스 C, 그 다음에 마지막 전개하면 싹싹 죽으면서 4. 아, 역수 나오네. 그쵸?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순서로 전개를 해드냐에 따라서 역수가 보일 때가 있고 안 보일 때가 있는 거지. 정리를 좀 해보면 이렇게 해볼게요. 2로 묶어서 A, B 플러스 C분의 1 더하기 A, B 플러스 C, 그리고 4라는 거에다 1 더한 5는 그대로 있는 거다. 여러분 A, B, C가 다 양수면 얘도 무조건 양수고 얘도 무조건 양수입니다. 네, 곱해진 2라는 숫자랑 5라는 숫자는 변수가 아니야. 고정된 숫자야. 그대로 씁니다. 크거나 같습니다. 원래 2배야. 원래 2배로 2배 루트 2개 곱한 거 1. 그리고 원래 얼마가 또 있어요. 상수 5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이 부분만 바뀌는 거예요. 이 부분만. 겉에 곱해진 2, 뒤에 더해진 5는 그대로 놔두고 얼마? 2 곱하기 2니까 4 플러스 5. 즉 주어진 식은 무조건 9보다는 크거나 같다. 최소값이 9다. 됐죠? 단순합니다. 생각보다. 복잡하게 나왔어 그래도 무조건 쫄 필요가 없어요. X제곱이 누구냐, Y제곱이 누구냐? 문자 많이 나와서 그냥 해봅시다. 이게 X래요. 양변 제곱해볼게요. 4A제곱 B분의 4A 플러스 B제곱분의 1이 X제곱이에요. Y제곱은요 4B제곱 A분의 4B A제곱분의 이 두 개를 더해보래. 오, 그렇지. 두 개 세트 한번 지어봐야 되겠다. 어떻게 세트 지을까? 당연히 더했을 때 얘랑 얘가 역수관계야. 그리고 얘랑 얘가 역수관계고, 그리고 얘랑 역수관계니까 자, 잘 모아줍시다. 자, 4A 제곱 더하기 A 제곱분의 1. 먼저 여기부터 쓰는 거야. 그리고 여기도 쓸게요. 4B 제곱 B 제곱분의 1.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도 4로 묶든 말든 상관없어요. 역수가 잘 되네요. 무조건 크거나 같을 겁니다. 자, 여기 1번부터 해보죠. 2배 루트 2개 곱하시면 4만 남아요. 두 번째 아이들도 해볼게요. 자, 더하기 2배 루트 2개 곱하면 또 근호 안에 4만 남아요.
세 번째 아이들도 해볼게요. 4는 원래 밖에 있는 거야. 2배 루트 2개 곱하면 1. 됐죠? 그래서 오른쪽 계산을 하시면 4 더하기 4 더하기 8. 됐죠? 16보다는 크거나 같다. 저 녀석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최소값은 16이다라는 것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16. 그때 A 값이 얼마고 B 값이 얼마냐? 우리 산술기하 평균에서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는 이 두 객체가 같을 때, 얘네 둘이 같을 때, 또 얘네 둘이 같을 때야. 됐죠? 그러면 4a제곱과 a제곱분의 1이 같은다면 양변에 a제곱을 곱하고 양변에 4를 나누고 됐어요. 더 쉽게 갈까요? a는 그럼 얼마가 되나요? 2분의 루트 1을 제곱하면 2분의 1이고 그걸 또 제곱한 4제곱은 4분의 1이 되겠죠. 됐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다? 양수라고 얘기했다. 너 그냥 플러스구나. 똑같은 식이었으니까 B도 양수로서는 얘가 될 거고 B분의 A와 A분의 B가 같아진다는 얘기는 A제곱이 B제곱이니까 A랑 B랑 같거나 A랑 B랑 절대값만 같거나 둘 다 양수라 그랬으니까 이 경우는 성립 안 하고 완벽하게 동일한 건 다 된다는 얘기죠. 그때 A 값은 2분의 루트 2, 그때 B 값도 2분의 루트 2. 그래서 16에다가 2분의 루트 2 제곱한 2분의 1, 2분의 1 더해달래요. 됐죠? 답이 17인가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두 양수 A, B에 대해서 직선이 평행하다. 일단 산술기하 평균 생각하기 전에 기울기가 같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기울기부터 봅시다. A분의 2와 3분의 B가 같다? 6이 AB구나. A 곱하기 B는 확정 6이구나를 확인할 수 있어요. 됐죠? 그래 놓고 이건 끝났어. 저 직선들은 꺼져. A 플러스 3 B 플러스 1을 곱한 녀석은 전개를 해보니까 AB 2A 3B 플러스 6이야. AB 확정 얼마라고 얘기했어요? 6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범위 아니야. 그냥 6이야. 그러면 2A 플러스 3B 6 더하니까 12. 이 값이 언제 최소가 되냐요. A가 양수면 2A도 양수고 B가 양수면 3B도 양수입니다. 10이라는 녀석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2배 루트 2개 곱한 거. 근데 분명히 또 A, B는 얼마라고 얘기했어? 6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근호 안에 6이 2번 곱해지네요. 즉 12 더하기 12, 24가 되시는 거예요. 이 녀석은 24보다는 크거나 같다. 끝입니다. 활용만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 저거 변의 길이가 하나밖에 안 나왔네요. 부피만 8이라고 얘기했는데 몰라서 여기를 뭐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면 전체 부피는 AB가 된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밑넓이가 A, 높이가 B니까. 그래서 부피가 8인데 옆면 하나를 만드는 비용이 밑면의 절반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옆면을 만드는 비용 2K다라고 하면 그걸 K라고 해야 되겠네. K라고 하면 밑면 한 개를 만드는 비용은 2K가 되겠죠. 2배라 그랬으니까. 절반이고 2배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밑면부터 한번 만들어 봅시다. 밑면이 몇 개? 2개야.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가지고 밑면이 A인데 그게 2개가 있고 됐어요?
하나 만들 때 밑면 2K가 들어가니까 곱하기죠, 곱하기. 개수 곱하기 가격만 하면 되죠.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게 밑면 2개를 만들 때 발생하는 비용이다라고 볼 수 있죠. 옆면은 A, B라는 면이 2개 있어요. 그리고 앞면, 됐죠? 1 곱하기 B니까 B. 그것도 2개 있어요. 이게 옆면 개수인데, 옆면들의 이제 넓이인데, 옆면 1개 만들 때마다 비용이 K씩 듭니다. 됐죠? 그러면 2ABK, 2BK. 문자가 많다고 너무 당황하실 필요는 없고, 얘와 얘를 다 합치면 우리가 전체 비용을 얘기를 할 수 있다. 근데 언제 최소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산술기하 평균을 쓰든 코시-슈바르트를 쓰든 써야 되는데, 잠깐만, 이게 문제는 없나 보죠. A, B 2개, 2B 2개, B 2개. 하나 만들 때 K. 그 다음에 넓이에 B를 한다 그랬으니까 K만 곱하시면 되고, 밑면은 A가 2개 있고, 좋은 건 아닌데, 전부 다 2K로 묶어내면 하나가 2A고 하나가 2K로 묶어내면 A, B고 하나는 B네요. 잠깐만, 이래 놓으면은 뭐 그냥 이것만 쓰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A, B가 8인 게 확정이니까 2A 플러스 B 플러스 8 이렇게 보시면 되고, A도 양수고 B도 양수고 한 줄서 평균 쓰시면 될 것 같은데, 곱해진 2K는 원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해진 8도 원래 더해진 8이에요. 두 양수객체의 합은 2배 루트 2개 곱한 거. 근데 A, B가 또 8이라 그랬으니까 루트 16이라서 4고 4, 2, 8이죠. 비용은 이렇게 될 때가 최소다라는데, 그거 물어보는 게 아니고 최소일 때 B가 얼마냐고 물어보잖아요. 결국 EA랑 B가 서로 같을 때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두 개 열림만 하시면 돼요. B 대신에 EA를 넣으셔도 되고, 결국 B를 구하는 거면 A 대신에 2분의 B를 넣으셔서 A를 생략시키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A 대신에 2분의 B를 넣으시면 2분의 B의 제곱이 8이고 B의 제곱이 16이니까 이게 답이 뭐예요? 4에? 네. 비용이라는 것까지 들어가니까 조금 귀찮은 건 맞는데 별 문제는 아닙니다. 양수 AB라는 표현이 나왔다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되고, 뭐 그림이 중요한 건 아닌데, OP, P가 어딘가 있어요. B의 제곱, AB라는 게 있다고 칩시다. 둘 다 양수라 그랬으니까 AB도 양수겠죠. 자, OP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P를 지나면서 OP에 수직인 놈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을 확인하려면 지나는 점 P는 당연히 뭐 나와 있는 거고, 여러분 OP의 기울기가 B의 제곱분의 AB예요. 그러니까 약분한 B분의 A. 이것의 수직인 녀석의 기울기는 얼마일 것인가? 마이너스 A분의 B죠.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게. 그럼 그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써보면 y-y1은 기울기 x-x1이다. 근데 이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 y 값이 0일 때 x 좌표를 얘기하죠.
그럼 y에다가 0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0 마이너스에 그냥 뭐 a, b라고 하죠. 그걸 만족시키는 x가 얼마일 것이냐. b 약분하고 a 곱하시면 a 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b니까 x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b의 플러스 b의 x는 플러스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인데 이 양수죠. 지금 그림상으로도 그 r이라는 점의 좌표는 양수인 게 맞아요. 그래서 뭐 잘 x제곱이 아니라 그냥 x 아니에요? 네? x제곱이요? 뭔 x제곱? 아, x는 그냥 미안해요. 그냥이네요, 그냥. 그래서 r의 좌표는 0,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다. 오. 이게 r이, q였구나. 5qp. 5q, r은 뭐야? r이 여기 있네. 뭐, r이라는 점은 어디 있겠죠, 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그럼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되죠. 2분의 1까지 붙여가지고 2분의 1 곱하기 가로 세로. 근데 넓이인데 넓이의 최소값을 구해요. 최소값을. 그래서 복구해 봅시다. 여기 미안해요. 이 길이는 좌표가 아니라 이 길이는 그냥 양수로 써야죠. 이게 마이너스2면 플러스 2라고 써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는 필요 없습니다. 2분의 1을 제가 이렇게 한번 분배해 볼게요. 분배 한번 하시면 A 약분되면서 B분의 A고 이렇게 분배하시면은 A분의 B죠. 됐죠? 같은 말이죠. 그래서 역수가 잘 성립을 하니까 2배 루트 2개 곱한 거 됐어요. 그냥 1이죠.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답이 1이에요. 이것도 그냥 산술기하 문제였습니다. 양수라는 코드도 잘 나와 있고요. 개수 조정만 잘 해봅시다. 여기에 x제곱 27x를 써야 되니까 3루트 3y의 완전 제곱인 것까지는 똑같아. 써보면 똑같죠. 그래서 여기는 1이니까 차이가 없어가지고 1의 제곱을 하되 여기에서 루트 하나만 제거해 주는 거야. 루트 3만 하나 제거해 주는 거야. 그럼 이 절대부등식은 일단 무조건 참이니까 1x인 x가 나오게 되고 3분의 루트 3과 그리고 하나인 완전제곱의 소인수인 3루트 3y를 곱하면 됐어요. 3y가 되죠. 이렇게 되시겠어요? 근데 여기 계산해서 1 플러스 3분의 1이니까 3분의 4고 요게 108이라고 지정이 돼 있으니까 요 계산값은 됐죠? 2, 6, 12 그러니까 144인 거예요. 144. 이 녀석의 제곱이 144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얘기는 그 녀석이 마이너스 12와 플러스 12 사이라는 얘기인데 당연히 양수니까 0보다 크고 1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x 플러스 3y를 알고 있단 말이야. x 플러스 3y를 알고 있다고. 됐어요. 그래서 코시-슈바르트를 한 번 더 써서 얘를 맞추는 거야. 우리는 결국 얘를 찾고 싶으니까. 그럼 앞에 개수는 역시 x는 뭐 상관없으니까 1이고 루트 3y랑 얘 하나 곱해가지고 루트 y만 만들려면 또 3분의 루트 3이 있으면 되죠. 루트 3분의 1이 있으면 된다. 그러면 1 곱하기 루트 x니까 루트 x고 3분의 루트 3 곱하기 루트 3y를 곱하면 루트 y만 남고 됐죠. 근데 이 녀석의 대값을 구하려면 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좋은 거고 이놈이 제일 클 때
그게 얼마다? 12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또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니까 3분의 4고 이렇게 된 거다. 그래서 이게 16이니까 루트 x 플러스 루트 y는 제곱이 16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네, 당연히 양수라서 0과 4 사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최대값이 4다 이렇게 된 거죠. 얘는 코시-슈바르트도 써야 되고 산술기하도 써야 되나요? 가번 조건 보세요. x라는 1차항이랑 4y라는 y의 1차항 두 개가 나왔는데 곱한항을 물어봐. 곱한항을. 그러면 x 플러스 4y라는 녀석은 2배의 루트 4xy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게 돼 있는데 이게 루트 17이잖아요. 지금 양변에 2를 나누시고 곱해진 4는 또 뽑아내도 되죠. 양변에 또 2를 나누시게 되면은 부동호 방향은 안 바뀌고 됐죠. 그럼 루트 xy라는 녀석은 뭐가 최대값이다? 4분의 루트 17. 이게 분수가 나와? a는 4분의 루트 17이다. 이렇게 되신 거고 나번은 뭐 써야 되는지 보이나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물어보니까 코시-슈바르트를 쓰셔야 돼요. 차수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녀석이 결국은 맨 오른쪽에 x 플러스 4y가 나오거든요. 계수 조정해야죠. 이렇게 되면 얼마를 할까요? 1의 제곱 그러면 x의 제곱 그럼 1x 제곱이 나오죠. 1x가 나오고 4가 나오시려면요 4가 나오시려면 4의 제곱이랑 y 제곱 이렇게 하시면 4y 제곱이 나오시죠. 됐어.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지. 이거는 우리가 얼마인지 알아요. 루트 17의 제곱이니까 얘는 17이야. 얘도 얼마야? 17이야. 그럼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딱 나오죠. 양변에다가 17을 나눠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으니까 방향 보셔야 돼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보다 크거나 같다라 했으니까 제일 작을 때가 1이다라는 건 괜찮죠. 마지막이야. 결론으로 나와야 되죠. x는 또 1이니까 필요 없어요. 그냥 1로 맞춰주시면 돼요. 여기 얼마로 맞춰야 될까요? 루트 y 이렇게 맞추려면 얘를 얼마로 줘야 돼요? 2의 제곱으로 줘야죠. 그래야지 1 루트 x고 2 루트 y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여기 제곱이 빠졌네요. 나번이 중요한 힌트죠. 이게 최소값이 1이야. 제일 작을 때가 1이래. 근데 만약에 이놈이, 우리가 주인공인 이놈이 얘보다 작거나 같다라 그러면 당연히 최대값이 돼야 되는 거고, 이쪽이. 최대값이 되려면 이놈이 크면 클수록 좋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제일 작을 때밖에 모르는데 논리적으로 이건 말이 돼요? 어때? 넣어는 볼게요. 1 플러스 4니까 5고요. 얘가 만약에 1을 그대로 가져간, 이게 1이 맞나 모르겠는데. (5보다) 작거나 같다며. 그러면 이 녀석은 마이너스 루트 5와 플러스 루트 5 사이가 되니까 최대값은 루트 5다. 출제자가 AC를 곱한 다음에 1 더해보래. 이런 건 안 나오죠. 그게 왜 틀렸을까? 이 녀석의 최대값을 알면 그게 얘기되는 거예요.
제일 크게 만들어 놓고 그 녀석보다 얘가 작거나 같다 이러면 얘가 최대값이 나오는 건 맞단 말이야. 나번 조건에서 우리는 이거를 최소값을 찾았어. 최소값을. 네. 잘못했네. 아, 그러네. x 플러스 y로 됐네요, 지금. 미안해, 지금 제가 정신이 아니라가지고. 요까지는 맞고. 그럼 x 플러스 y라는 건 모르잖아. 그럼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를 무조건 2 루트 y의 제곱. 그래야지 x 플러스 4y가 나와. 근데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걸 알고 있잖아.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얘니까.